안녕하세요. 김희대 폴리 경찰학 마라톤 모의사 오케이 26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까지 방문각 갑니다. 자, 다음 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요, 일단 우리 구제 절차부터 한번 보세요. 자, 행정구제 제도가 사전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가 있죠. 사전적 구제는 행정절차법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사후적 구제는 싸운다, 쨍송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심판은 위법부한 것뿐만 아니라 부당함도 가요. 지도심판, 무이동항의심판, 의무이행심판,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 가는 거고요. 행정소송은 옆집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원에서 물어보는 거죠. 황당민기 항고소송, 위를 상대로 소송한다. 당사자, 여러분 대등왕에게 소송한다.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있습니다. 자, 항고소송에는 취소, 무이동 확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쩌누레기란다. 손실보상, 손해배상 2조, 5조. 손실은 적법, 손해는 위법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배울 거고요. 자, 행정심판과 소송의 구별 보세요. 행정심판은 어디서 하냐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에는 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지 의무이행 소송은 없어요. 왜? 권력분립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심판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서면하고 구술, 사람이 말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소송은 말로 다퉈야 되죠. 그리고 공개가 원칙인 거고요. 대상이 행정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함도 돼요. 왜? 행정작용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가니까. 하지만 법원은 위법성 검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위법성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변경 행정심판은 가능하지만 얘는 적극적인 변경은 안 돼요. 그러니까 위법하다고 이제 확인만 해줄 수 있다. 안구 180, 안구 1년이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보시면 되고요. 공통점, 불거분리, 묻지 않은 건 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정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집행이 정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 가능하다. 원고 적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고 사정 재결, 사정 판결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공통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여러분 갑니다. 우리 다음 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이 아닌 것을 원고 적격 맞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원고 적격 맞고요. 그 다음에 집행 부정지 맞습니다.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해서 집행이 정지되는 거 아닙니다. 불거분리, 묻지 않는 건 답해주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틀렸는 게 뭐냐면 우리 행정심판은 공개다 비공개다?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행정소송은 공개주의입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얘는 우리 안구 1년이죠. 안날로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심판은 안구 180이고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안구 1년, 안구 180 맞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맞고요.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처분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적극적이죠. 하지만 갑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의 행정청이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잠깐만요. 요거 한번 보시면 우리 보세요. 적극적 변경이 여기는 불가하고 여기가 가능하잖아요. 소송은 불가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부작위가 위법하든 말든 직접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3번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을 기각하는 재결, 이걸 무슨 재결이에요? 사정재결입니다.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뭐에?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기각하는 재결한다. 원래 인용해줘야 되죠. 근데 기각합니다. 사정재결. 오케이? 그 대신에 돈 받으러 가라고 해야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실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게 이제 개정된 걸로 말씀드립니다. 개정된 거예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여러분 60일입니다. 이거 30일 아니고 며칠? 60일. 자, 알아두세요. 손실보상심의의 심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부대한 사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왜냐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는데 계속 미루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안 돼서 60일 안에 끝을 내라. 결정해라. 안 되면 20일 정도는 연장할 수 있다. 요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새로.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인데요.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2번 갑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상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어. 그런데 또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해당 결정일부터 며칠 이내로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줘야 되는 거고요. 결정하면 안 알려주면 안 되니까 10일 내에 알려줘라. 그리고 보상금 일시불로 지급해야 되죠.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직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 누구?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는 있다.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부상 등급이 변경되거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 된 거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우리 시행령 바뀐 거 볼 속에 꼭 넣어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선지로 세팅을 친 거예요. 자, 4번 한번 가봅니다. 자,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이제 불법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 2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건데 갑니다.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지로 자기 소유의 차량 운전에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차였잖아요. 2조이라 공무 집행을 하기로 보기 힘든 거예요. 그 직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된다. 오케이, 요 내용 맞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딩동댕동.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정, 그래서 우리 국가 차량을 많이 탄다. 그럼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통상적인 근무지가 아니라 만약에 어디 우리가 만약에 일 때문에 간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맨날 자기 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우리 출퇴근할 때 사고 난 거라서 우리 부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법 행위를 한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이 인정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경북대 약국 판결인데 이 정경분들이 이걸 쓰시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이제 불이 나고 막 했는데 그거는 인정된 거예요. 한 명 누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거기서 막 쓰고 하는 바람에 이제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불이 났다. 그럼 국배는 인정됩니다. 형사상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 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사한다. 그러니까 봐봐. 민사 따로 형사 따로예요. 민사 따로 형사 따로 행정 따로 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공무원이 재량준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처분의 재량을 일탈남용해서 위법하게 된 때에는 그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잘 봐요. 아니야. 봐봐. 왜냐면 공무원이 재량 준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량의 범위 안에서 했단 말이지. 이 재량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자기 할 때는 충분히 자기 심사숙고해서 재량 범위 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처분이 이제 했는데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해서 위법하게 된 때 나중에 나는 재량 안에서 했어. 근데 나중에 이게 대법원 가가지고 결국에는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는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 재량 준칙에 따라서 했는데 무슨 말이야? 이 재량 준칙에 따라서 했는데 나중에 그 처분이 대법원 갔을 때 일탈남용했다? 그러면 뭐 이거는 과실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처음에 공무원이 뭐라고? 준칙에 따라서 했다고. 재량 준칙에 따라서. 근데 나중에 그 재량 준칙에 따른 처분이 나중에 법원에서 일탈남용했다? 그때는 과실로 인정할 수 없죠. 왜? 내가 처분을 할 때는 재량 준칙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한번 보실게요.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자,
경찰관이 시위 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봐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시민이 던졌다고 그런데 그래서 불났는데 그런데 왜 국가가 막지 못하냐 국배 인정해달라 그건 안 된 거예요. 근데 정경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인정되는 거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맞고요. 시위 진압 과정에서 가해 공무원인 전투 경찰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다. 요거는 맞죠. 그래서 이거 앞에 선지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했는지는 쓰니까 몰랐다고 정경이. 그런데 확실히 정경이 한 건 맞아. 그러면 손해배상이 인정되죠. 상설 근무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도로상에 방치해뒀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방치했다는 거예요. 방치해둔 바리게이트에서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했어. 그러면 인정되는 거예요. 왜? 방치했기 때문에. 치워야지. 근데 오랜 시간 방치될 때 빵 박았다? 국배 인정됩니다. 4번 한번 볼게요. 불법 시위 참가자들이 대학 도서관에서 도장에 따라 이를 추적 체포하기 위해 전투경찰이 도서관에 진입한 경우 이로 인해 다른 학생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잘 보세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던 애들이야. 이 공부하는 애를 그냥 잡아간 거예요. 여기서 그림 이상하네요. 이제 이 한번 봐봐. 공부하고 있는 애들을 정경이 들어와서 잡아갔어. 그거는 손해배상 인정된 거예요. 왜? 근데 이 도서관으로 도전애들 있죠. 도전애들을 따라갔다고. 따라가서 잡아오는 거는 이 학생들의 충격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 그건 인정 안 된 거예요. 왜? 나쁜 놈 잡아가서 잡아와야지. 이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도 아주 잘 띄워주셨습니다. 이제 3단원 끝나고 우리 내일부터는 또 이제 우리 4단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